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요, 제가 이제 매해 여러 번의 1월을 지내고 나서 어느 해 1월에 대해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2019년 1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2019년 1월은요, 저한테는 로스쿨 입학 전에 맞이했던 1월이에요. 9월에 로스쿨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월에 합격 결과를 받고 그 나머지 입학 전까지 반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라서요. 혹시 그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고민들, 그 다음에 또 질문도 많이 받는 게 바로 뭐냐면, 로스쿨 선행학습이 필요할까? 예요. 선행학습. 정말 이 선행학습은 초중고 아니 로스쿨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우려가 됐던 게, 제가 그렇게 막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이 선행학습에 관해서만은 조금 제 생각이 되게 확고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감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공유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저는 선행학습을 반대해요. 그게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아니 고등학교가 되더라도, 이제 하물며 로스쿨이 되더라도 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조금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이유, 지금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다. 정말 막연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 삶의 가치관? 되게 거창한데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엔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그게 학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에는 그 내용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저는 그때가 발달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그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커가는 그 단계,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험의 폭이 자기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별로 아이들에게 적절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친구라도 그 아이가 8살인데 10살 내용을 가르친다는 건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감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그 때가 뭐냐, 우리는 발달을 다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배우기 위한 배경 지식이 잘 갖춰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배우기 위한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가 저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스쿨 내용을 배워야 할 때는 로스쿨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로스쿨 전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그건 때가 아니라, 그 로스쿨 내용, 그 심도 있는 내용을 로스쿨에 와서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고민하면서 그때 배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선행학습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되게 그냥 늘 그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도 선행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의 영향도 그러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늘 학교 가서 새로운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 가는 게 재밌었고 즐거웠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나선 선생님을 하면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행학습이 정말 불필요하다는 걸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부모님들마다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늘 와서 배워야 하는 게 맞다. 선행학습의 좋은 예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결과를 저는 솔직히 교사로서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좋지 않은 그 영향을 받는 거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선행학습의 반대가 굉장히 교사 생활을 하면서 또 확고해졌죠. 12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흔들림 없이 뭔가 선행학습은 되게 불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입장이 되면 또 흔들리잖아요. 내가 로스쿨을 가려고 하니까 솔직히 혹시 로스쿨에는 선행학습이 필요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넉넉고 있는 거 아닌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백지 상태로 가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다가 또 주변에서 이거 한 번이라도 안 보고 오면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이쯤에 그걸 고민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학원비 진짜 비싸더라고.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뭐 엄두가 안 났고, 그래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그래도 많이 추천을 받고 있었던 과목이 하나가 있어서 과목 A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듣고 가면 좋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죠. 근데 도저히 한 10분 들었는데 10분도 안 들었나? 이건 도저히 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잠깐 흘려 들어서 될 게 아니고 이거를 진짜 내가 이해하고 간다라면 내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겠더라고요, 입학 전에. 그럼 저는 그게 별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되게 깔끔하게 접었어요. 뭐 두세 번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뒤로 저는 뭐 로스쿨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맑은 상태로 백지의 상태로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과목을 로스쿨에 와서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됐어요. 실제로 로스쿨에서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학년 1학기 때 기초 작업이 다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배경 지식이 이제 쌓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교수님, 친구들, 그다음 조교님들까지 이게 환경적인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 없이 이거를 내가 과연 입학 전에 머리 싸매고 공부했으면 이만큼의 효과를 얻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안 하길 잘했다. 저는 오히려 그랬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그냥 그 해야 할 때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이렇게 쉬운 걸 때가 아닐 때 했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 뻔했구나 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로스쿨 공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도 선행학습 없이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미리 배우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못 따라가는데. 이게 저는 그게 선행학습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거기서 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보충이 필요한 거예요.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알 때까지 내가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는 사실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조건이 참 잘 돼 있어요. 그 교수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오피스 아워를 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24시간 다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그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특히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의 질문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나만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질문하면 그걸를 통해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배우는 게 있어서, 질문하는 친구를 저것도 모르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교수님이랑 오피스 아워 같은 때 뭔가 만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쌓는 게 로스쿨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단 중요한 건 그렇게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되면 뭐 나중에 추천서를 부탁드릴 때도 나를 알고 써주시는 거니까 훨씬 더 되게 꽉 찬 내용의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겠죠. 거기에 뭐 이 친구는 이걸 이해 못했었고 이렇게 절대 안 쓰시거든요. 모르지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는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의 교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굳이 저는 입학 전에 교수님도 아닌 사람한테 그거를 단기간에, 그것도 로스쿨의 수업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또 그거를 굳이 배워와야 할까 하는 거에 저는 되게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시간 내에 그 배워야 할 때에 집중해서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체력 충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로스쿨 3년이요 굉장히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게 되게 방학이 있고 쉴 틈이 있을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입학 후에 지금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방학 때도 인턴을 다 해야 되고 쉴 때는 뭔가 계속 지원서를 쓰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뭔가 입학 후, 제가 3학년 2학기가 지금 됐는데도 굉장히 마라톤 같은 느낌이에요. 쉴 틈 없는 마라톤? 제가 체력 때문에 뭔가 힘들어서 지쳤던 기억이 사실 진짜 없거든요. 근데 1학년 1학기도 저는 사실 괜찮았어요. 그렇게 뭔가 되게 어렵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저는 되게
기분 좋게 1학년을 잘 해냈고,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고 나니까 좀 슬슬 약간 지치는 거야.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도 약간 지쳤고, 요즘에 3학년 2학기 되고 친구들이랑 좀 하는 얘기가 제가 이거 제 로스쿨 4년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만큼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마라톤 42km를 이제 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준비 운동하고 뭔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 앞에 10km를 먼저 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미리 뛴다면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실전에 제대로 뛸 수 있을까요? 나의 베스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정말 뛰어야 할 때 시작점에서 최선의 최고의 방법으로 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3년 안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실 필요성 부분에서 저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로스쿨 오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다면, 그런 과목이 있다면 그게 아마 로스쿨 전에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제시가 됐을 거예요. 마치 의전은 의학전문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학교 때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로스쿨에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 로스쿨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여태까지는 어느 학교도 뭐 단 한 과목이라도 이거를 꼭 듣고 오세요라고 제시를 한 학교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 미국 헌법에 대해서 꼭 한번 뭐 훑어보고 오세요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때 이 과목을 꼭 들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들은 게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 때문에 그 로스쿨 공부를 못 따라갈 일은 전혀 없어요. 물론 한국인으로서 저는 미국을 가본 적도 없고, 뭐 여행으로 잠깐 간 거 외에는,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미국에 대해 정말 무지했어요. 뭐 정치도 잘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아니면 미국에 나고 자란 아이들과 같았다면 내가 이해가 더 빨리 됐겠다, 이런 적은 있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생각하다 보면 미국 로스쿨에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 불리한 게임에. 그것도 그 당시에 맞춰서 내가 잘 해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앞서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 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입학 전까지 뭘 하면 좋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6개월 동안 하면 좋을 것 같은 일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지금부터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제발.